LA 사는 친구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소식들과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을 만한 유용한 정보들, 그리고 코로나 관련된 소식들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캘리포니아에서도 오렌지 카운티라는 지역입니다. LA에서부터 약 30마일, 킬로미터로 따지자면 한 48km 정도 되고요. 차로 한 40분 정도 남쪽으로 내려오면 있는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조그만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왜 LA 사는 친구라고 했냐? 그거는 그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나 혹은 타주에 있는 뭐 동부 뉴욕이나 이런 곳에 있는 사람들한테 제가 소개할 때 저는 LA 삽니다. 이렇게 넓은 의미로 LA라고 소개하기 때문에 제가 LA 사는 친구 이렇게 저희 채널명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소식을 나누길 원하고요.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5월 5일입니다. 한국에서는 5월 5일 어린이날이죠. 지금 한국 시간으로는 아마 밤 시간인데 오늘 또 자녀들하고 가족들이 좋은 시간 보내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 코로나 소식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굉장히 심각하지요. 네, 세계적으로 지금 감염자가 368만 3,275명, 이로 인해서 사망자는 25만 6,769명입니다. 어제에 비해서 62,526명이 늘었고요. 사망자는 4,381명이 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이죠. 전쟁에 비해서도 더 많은 이런 인원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죽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미국 감염자는 지금 122만 8,735명, 사망자는 7만 1,548명. 드디어 미국의 사망자가 7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어제에 비해서 15,835명이 늘었고요. 사망자만도 1,627명이 늘었습니다. 주별로 한번 볼까요? 가장 많은 뉴욕이 지금 32만 9,816명 감염에 2만 5,174명 사망이고요. 뉴저지가 13만 1,606명 감염에 8,273명 사망입니다. 캘리포니아는 미국 전체 주 중에 한 5위 정도가 되는데요. 5만 6,306명에 2,294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LA 카운티는 2만 6,238명, 그리고 1,260명이 사망을 했고요. 오렌지 카운티는 2,819명에 57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다른 카운티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예. 리버사이드는 4,354명 감염에 181명 사망이고요. 샌디에고 4,020명 감염에 144명 사망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도시들만 한번 살펴보죠. 샌프란시스코는 1,728명 감염에 31명 사망인데, 샌프란시스코는 의외로 굉장히 그 코로나19에 대해서 잘 대응했던 것 같습니다. 한국 상황 잠깐 볼까요? 한국은 누계 확진자가 1,804명에 사망자는 254명입니다. 세계 순위로 보자면 38위. 한국이 이번 코로나19에 대해서 아주 대응을 잘해서 국제적으로도 좋은 모범이 되고 있고요. 국가 위신도 굉장히 올라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인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자랑스럽고 한국에 있는 많은 한국인들 그리고 의료진들, 그분들에게 정말 감사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한국에서는 지금 감염자가 거의 없는 상황으로, 혹은 한 자리 숫자 상황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도 감염자들로 국내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해외에서 유입된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늘어나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 그러면 어느 정도 소강 상태는 아닌가. 앞으로 잘 거리두기만, 사회적 거리두기만 잘 유지한다 그러면 조만간에 정말 기쁜 소식이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최근 10일을 한번 살펴보면 최소 2만 3천 명, 이게 4월 27일 통계고요. 많게는 3만 6천 명, 5월 1일 날 통계입니다. 이렇게 감염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3월 13일 코로나19 비상사태를 선포한 지 한 2달 정도가 되었죠. 사실 뭐 집안에만 있으려고 하니 갑갑하기도 하고, 날씨도 이렇게 좋은데 외부에 나가고 싶다라는 생각들도 많이 들겠죠. 그래서 얼마 전에 오렌지 카운티의 해변을
오픈했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물놀이도 하고 뭐 바닷가에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들, 마스크 쓰지 않고 몰려오는 것들을 보고 뉴스에서 우려의 목소리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해변도 봉쇄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서 어제죠, 그저께 주말에 경찰들이 그 오렌지 카운티 해변을 봉쇄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오렌지 카운티 시민들이 나와서 시위를 했죠. 현수막을 들고 플래카드 들고 나와서 시위를 했는데 어쨌거나 참 어려운 일입니다. 힘든 상황이고 지금 적게는 23,000명, 많게는 36,000명까지 지금 감염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 이렇게 개방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최근에 있었던 여론조사에서도 지금 자가격리를 해제하는 것보다 자가격리를 좀 더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겠다라고 했던 의견들이 더 많은 것을 보면 조금은 더 우리가 참고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샌프란시스코 인근의 그 북가주 지역에서는 연방정부에서 자가격리 해제하는 5월 1일부터 가게나 영업장들이 오픈한 그런 예가 있죠. 그렇지만 다행히 그런 지역들은 인구가 많지도 않거니와 코로나로 감염된 사람들이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뭐 그런 조치들이 가능하고 그게 이제 유효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는 마스크를 하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하는 것은 계속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제죠, 개빈 뉴섬 주지사가 브리핑을 통해서 빠르면 8일 이번 금요일부터 이동 제한령을 일부 완화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주지사는 완화 계획의 이제 2단계로 먼저 고객들이 물건을 픽업할 수 있는 그런 가게들, 예를 들자면 서점이라든지 꽃집, 의료 판매점, 스포츠 용품점 이런 곳들에 이제 일부 개방을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역시 그 안에서도 마스크라든지 사회적 거리두기는 여전히 지켜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좀 슬픈 소식이 들려오죠. 미시간주 한 상점에서 경비원이 손님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청했다가 그 가족들이 쏜 총에 맞아서 숨진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일 날 미국의 미시간 프린트라는 그 작은 도시에서 패밀리 달러라는 그 마켓에서 경비원이 여자 손님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권유했는데 이 사람이 완강하게 거부하면서 말다툼을 했죠. 그리고 돌아갔는데 그로부터 한 20분 뒤에 남편과 아들이 같이 와서 다시 이 경비원에게 항의를 하고 얘기를 하다가 아들이 경비원을 향해서 총을 쏴서 경비원이 죽는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나 있을 법한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요. 미국은 합법적으로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심심찮게 발생하는데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총기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소지하는 것을 그리고 구매하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허용을 해야 할 것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도 듭니다. 자, 기쁜 소식 하나 알려드리죠. 그 다행인 것은 코로나19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백신 치료제 개발을 위해 세계 주요 국가들이 재정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유럽,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주요국들이 신속하게 사태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고 실천에 힘을 보태기로 했는데요. 여기에 미국은 불참했습니다. 아마도 그 약속하는 것들에 대한 실효성, 이거에 대해서 이제 불신을 했거나 혹은 미국이 분담해야 될 그 비용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미국은 불참을 선언했을 텐데 이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미국을 세계 최고의 국가 혹은 세계의 경찰 국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세계의 어떤 리더격인 나라가 되는데 과연 트럼프 행정부는
이 상황에서 세계의 리더 국가로서의 그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세계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팬데믹 상황에서 이런 그 백신 개발을 위해서 서로 돈을 내놓고 헌신하는 이런 일에 미국이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거에서 조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물론 상황을 지켜보고 미국이 또 대처를 하겠죠. 또 지켜볼 일입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세계 32여 개국과 독지가들이 90억 달러를 내놓기로 했다고 합니다. 모금액 중에 44억은 백신 개발에, 그리고 22억은 치료제에, 그리고 16억은 진단 부문에 쓰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코로나19 때문에 실업률이 굉장히 늘어났고요. 많은 사람들이 실업자가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연방정부와 주정부에서는 경기부양 차원으로 실업수당 지급을 이제 늘리고 있는데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실업수당을 신청을 안 하셨다면 그동안 직장 생활을 했거나 혹은 독립사업자로 활동을 했거나 자영업을 했거나 하신 분이라면 신청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전 같으면 이런 실업수당 자격이 안 된다든지 요건이 안 되는 상황일지라도 지금은 경기부양의 차원이기 때문에 허용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한번 잘 살펴보시고 신청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신청을 하면 거기에 대한 판결은 EDD가 한다고 하니까요. EDD에서 결정을 해서 다행히 받아들여지면 혜택을 받는 거고, 그게 아니고 당신은 자격이 안 됩니다 라고 한다 그러면 뭐 아쉽지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지만 경기부양의 차원이라는 거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신청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 웹사이트는 제가 영상을 소개하는 이 내용 안에 넣어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라든지 아니면 여러분 지역의 그 코로나 소식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시면 제가 다음부터 추가로 한번 찾아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날씨 한번 알아볼까요? LA 오늘은 최고 기온이 91도, 최저 기온은 61도로 화창하고 맑은 날씨고요. 내일도 화창하고 맑은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최고 기온 91도, 최저 기온 66도입니다. 동부 뉴욕 한번 알아보죠. 최고 기온은 61도, 최저 기온은 46도. 내일은 대체로 흐리고 오후에 비와 부슬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최고 기온은 54도, 최저 기온은 45도입니다. 굉장히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네요. 동부 뉴욕은. 네. 자가격리 때문에 집국하시는 미국에 계신 여러분, 답답하시고 좀 불편하시죠. 그렇지만 우리 조금만 더 힘내시고 더 좋은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행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저는 LA 사는 친구였습니다.